엊그제 홍준표와 이준석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주고받는 그야말로 마치 계력을 서로 떠미는 듯한 지저분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로 홍준표의 이중성은 물론이고 이런 면에서는 이준석도 마찬가지다. 또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지난 12일과 13일 연 이틀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치가 참 냉정하다. 정치에는 진정 우군도 없고 남을 속이던 남을 제압을 일단 해야 하고 그를 누르고 올라서야 내가 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비정하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당대표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물러선 한동훈이 선거 기간 내내 전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국회의원 특권 포기 정치 개혁 공약을 재론하면서 우리 당은 이렇게 가야 한다. 이번 총선 전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와 무노동 무임금,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 재판 기간 내내 세비 반납 등의 정치 개혁안을 변함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다. 후보자 전원의 서약서까지 받으면서 그 진정성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노력을 했다. 이런 말과 함께 정치 개혁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패배에 따르는 당내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대국민 약속인 정치 개혁안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구상했던 그것을 바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졌다고 해서 국민과의 약속까지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은 이미 작년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을 하면서도 스스로 어기지 않았느냐. 또한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동병상련의 입장이겠지만은 개인적 사정이 정치개혁을 가로막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마치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민주당과 조국당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한동훈이 생각해왔던 대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거론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치다운 신선한 그런 얘기를 접할 수가 있어서 패배는 했지만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또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한동훈은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잠시 물러났지만은 자리를 물러나면서도 우리가 약속한 것은 당이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당이라는 이미지를 부탁을 했고 김기현이 이를 실천에 옮기자고 거론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당의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에 국민들은 신선함과 함께 또 다른 희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을 추스르고 당의 힘을 모으자고 하는데 홍준표가 연일 당을 향해서 또 떠난 한동훈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칭 탄핵의 당을 죽어가는 당을 살려냈다라고 스스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당의 원로라고 본인의 입으로 떠들고 있는데
이런 아픔 속에서 당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있는 말 없는 말, 또 되는 말 안 되는 말 가리지 않고 망언과 망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지, 당의 원로로서 해야 할 말인지 저는 정말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홍준표는 정치 경력 30여 년이라고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데 늘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숟가락을 먼저 올려놓으려 하고 나쁜 일에는 슬쩍 빠지려 하죠. 내가 한다면은, 나라면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 것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서 살아온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서 대표 놀이를 하다가 말아먹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대권 놀이를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렇게 한동훈을 독설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홍준표는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 밖에서 셀럽을 찾아 자신들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이 당은 명주를 이어가고 있다. 아니, 자기가 국민의힘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어떻게 원로라고 자칭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지나친 독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야심차게 키워온 이준석이도 성상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용산만 목매어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되었다. 조금 있다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은 우리가 야심차게 키워온 이준석이도 성상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냈다. 홍준표 씨,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한때는 검사였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준석이가 어떤 사건으로 어디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따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지요. 70대가 넘는 노년층 지지자에게만은 걸고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을까? 청년 정치를 외치면서 들어온 애들은 과연 그 역할을 했을까? 한마디로 건방지기,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얘기죠. 청년 정치를 외치면서 들어온 애들이라니요. 정말 너무나도 험한 얘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늘 이런 자랑을 합니다. 2017년 대선 때에 당의 지지율이 4% 밑바닥에 놓여 있을 때에 당을 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대선에 나가서 안철수를 제치고 24.1%를 얻어서 살려낸 당이다. 이렇게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자랑하고 있는데 당신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보수 쪽이 힘을 모으고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지표를 24%를 보내준 것인데 당신은 무언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공으로 내가 당을 살려냈다. 오만방자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만이 잘났다. 내 성과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홍준표에 대해서 당을 구했고 당을 살렸고 그런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홍준표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도 국민의 힘을 향해서
그때 이 당을 보수 언론에서도 주장을 하듯이 없어지도록 그냥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무기력한 웰빙 정당이 되지 않았을 건데 돌아보면은 참 후회되는 일이라 이렇게 페이북에 썼습니다. 아니 당신이 없어지도록 그대로 두면은 이재명식의 사당화 그런 것이 됩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말을 당신은 수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나 잘났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신은 늘 옳다, 늘 옳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준석과 당신은 똑같이 닮은 꼴이다.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당 행위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이어서 계속 독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탄핵의 강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국민들이 만든 탄핵의 강이었습니까? 당신과 같이 새누리당에서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박지원이라는 간교원자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김무성과 유승민이 새 역적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역적이 되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앞장서 왔던 것이지. 그렇다면 홍준표는 의롭고 올바르게 간다고 했으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퀴샤대기를 올리면서 자기가 울분을 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에 면회라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까? 왜 국민들이 탄핵을 원치 않았었는데 김무성과 유승민 그리고 박지원의 관계에 넘어가서 그런 해당 행위와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한 탄핵 행위를 했을 때에 왜 당신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정말로 올바른 정직한 국회의원이고 정치가라면 가서 귀싸대기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우 지지율 바닥인데 내가 나가서 당을 살렸다. 이것이 말이라고 당신 합니까? 그때 기억나지요? 당신 말대로 김무성과 유승민, 이준석이까지 29명이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탈당을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그때 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에 남아있다라는 얘기보다는 그 대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 하나 갖고 당신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을 살렸다라고. 한마디로 혹세무민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도 역적 역할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똑같이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당신만이 당을 살렸다. 너무나도 구차한 변명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당신을 보고 있으면 참 정직하지 못한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스스로 사퇴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칼을 꽂고 난잘했던 사람이 당신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사흘 내내 아마 오늘까지도 독소를 퍼붓고 있는데 이제는 바닥을 쳤다고 하는데 지하실도 있다. 박근혜 탄핵 때에 우리가 지하실까지 내려가 보지 않았겠는가. 더 이상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지는 말자. 불난 집에 콩이나 줍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다시 일어나자. 자립 자강의 길로 가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 그러면서 당원과 지지층들을 독려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당을 살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자 페이북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108석을 주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명줄만 옮겨놓은 것이다. 붙여놓은 것이다.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다 우리 탓이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깜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염장질 할 것은 다 해놓고 돌아오는 소리가 홍준표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하나 둘씩 들리게 되니 이제는 약도 주어야지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당을 구했듯이 한동훈 마음껏 욕해놓고 독소를 퍼붓고 이제는 약 몇 알 주면서 치료하자.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정의롭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당신은 늘 그래왔습니다. 좋은 일에는 숟가락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굳은 일에는, 힘든 일에는 슬쩍 빠지고, 나라면은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면서, 나라면은 그렇게 일 처리를 하지 않지. 다 이것이 왜 당신이 2027년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선수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당신이 30여 년 동안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을 그야말로 비참하게 비수를 꽂고 난도질을 하고 누구네 집 강아지 다루듯이 제멋대로 폭언하고 독소를 쏟아붓고 이제는 약을 주겠다고 합니다. 당을 추스르기 위해서 내일을 바라보자. 당신의 그야말로 추잡스러운 성격, 성질머리가 결코 좋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었죠.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멋대로 해왔던 홍준표. 왜 대통령에게는 칭송을 합니까? 대통령과 한동훈이 같은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유가 있죠. 3년이나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고 자기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홍준표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비겁한 것이죠. 아주 비겁한 것입니다. 이제 홍준표와 이준석과의 관계를 살펴보지요. 저는 정치가 다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할 말이 없겠지만은 둘 사이는 맨 앞에서 제목으로 달았듯이 계륵 같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버리자니 아까운 것 같고 껴안고 가자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연일 이준석을 막말로 씹어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이준석은 자기의 간교함처럼 자신의 눈물도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 엄마까지 동원하면서 가증스러운 눈물로 감성 발휘를 하고 어찌됐든 간에 상대의 그 옳지 못한 일 덕분인지 모르겠지만은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그러자 홍준표의 말이 달라집니다.
다시는 볼 것 같지 않고 그대로 무시해버렸던 홍준표가 말이 달라집니다. 첫 일성이 괜찮은 정치인. 아니, 그동안 그렇게 이준석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인간 이하로 대했던 홍준표인데 배지를 다니 괜찮은 정치인,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엊그제까지 대한민국 어디에 가더라도 당선될 곳이 없다. 그 말을 한 것이 며칠이나 됐었습니까? 강서 보궐 때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홍준표가 이준석이를 칭찬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비아냥 조롱거리는 말을 했는지 참 예측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내공이 쌓여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왜 자신의 지역구에서 3번씩이나 낙마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정치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칭찬도 아니고 비아냥거림의 말을 한 것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7일이죠. 탈당하고 창당한다고 했을 때에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가능성은 제로다. 포말 정당이 되고 가루로 흩어지는 포말 정당이 되고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선거 때에 조국 돌풍이 일게 되자 이준석이는 차라리 비례나 나가서 조국처럼 몇 석이나 얻으면 좋을지 지역구에 왜 나가는가? 절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이준석이가 당선될 곳이 없다라고 평가절하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개무시를 해왔었죠. 자, 그런 소리를 이준석이가 듣고 마음에 그대로 흘려버렸을까요? 아니죠. 이준석 역시 잔머리를 굴리는 데는 대가 아니겠습니까? 남을 믿지 않고 잔머리 굴리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이나 홍준표나 떨어지지 않죠. 홍준표를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의 관계는 물과 기름 관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리감으로 홍준표를 추천하면서 추켜 세우면서 제격이다. 윤석열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어느 누가 이준석의 말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답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치꾼들의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 정치 몰입애들, 그리고 정치 거강꾼들이 하는 그러한 사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당신 물 먹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번 22대 국회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국회 때에 돈 봉수에서 연루된 자들이 워낙 많았었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든가 조국 당사자들, 물론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당의 예비 번호 받고 12명이 당선자의 신분으로 있지만은 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수사를 받아야 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도 그렇고 조국이도 그렇고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을 꼭 만나야 한다.
이렇게 공욕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이라든가 조국 속내를 드러내고 있죠.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 반드시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국민들은 개혁할 곳이 사법 개혁이 아니라 입법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